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항은 이 전기적인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저항에 대하여 정의를 하자면은 전류, 즉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호로는 R이라고 적고 단위는 이렇게 오메가 표시를 하고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 심벌로 표기를 하자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저항의 크기는 고유 저항률과 길이에 비례하고 그 면적에 반비례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설명하자면은 어떤 물질이든 간에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 있다고 볼게요. 이런 전선이 있어요. 전선. 전선은 자,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겠죠. 자, 하지만은 플라스틱이라고 볼게요. 플라스틱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흐르고 잘 흐르지 못하는 정도를 저희는 고유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저항. 고유저항은 이렇게 쓰고요. 자, 로우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파이프가 있다고 볼게요. 파이프가 있는데, 자, 여기에 물을 흘려줄 거예요. 물을. 이렇게 좁은 파이프와 넓은 파이프가 있으면은 넓은 파이프가 물이 더 잘 흐르겠죠. 다음에 길이가 이만큼인 파이프가 있고요. 길이가 이렇게 긴 파이프가 있어요.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m짜리 파이프가 있고 10m 길이의 파이프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이 A, B, 이 A에서 B점까지 물을 보내는데 당연히 이렇게 긴 파이프가 물을 더 보내기 힘들겠죠. 물을 보내기 힘들다는 것은 즉 이때는 물에 대한 저항이 크다. 이때는 물에 대한 저항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은 R로 표기한다 했어요. R. 자, 저항 R은 고유 저항률에 비례를 하고요. 길이에도 비례를 합니다. 자, 하지만은 면적에는 반비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단위는 옴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유 저항이 있으면은 이 고유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이 도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도전율. 도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그마라고 적어주기도 하고 혹은 K라고 적어주기도 하는데요. 식으로 나타내면은 고유 저항률은 도전율의 반대죠.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식을 다시 보시면은 고유 저항 R은 로우, 고유 저항의 비례, 길이에도 비례한다. 자, 하지만은 면적에는 반비례가 되는 거죠. 반비례. 자, 그래서 이거 2번 문항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고유 저항률과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 고유 저항이라는 것은 면적이 1제곱미터이고 길이가 1m의 물체가 갖는 고유한 저항값을 이야기하고요. 자, 방금 식에서 자,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이제 표기를 됐죠. 단위가 옴이었죠. 자, 그러면은 고유 저항 로우는 자, 이 식에서 분모에 있는 A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분자로 넘어가겠죠. 분자에 있는 L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분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유 저항 R은 R 곱하기 L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단위만 보겠습니다. 이 R은 단위가 뭐였죠? 옴이었죠. A는 면적이죠. A는 기초 수학 때 면적이 뭐라 한다 했죠? 예, 메타
제곱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 L은 길이를 이야기하죠. 이 길이의 단위는 뭐였죠? 메타였죠. 메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들만 조합하면은 자, 분자에는 옴도 있고 메타 제곱도 있겠죠. 분모에는 이 길이 L에 대한 단위 미터가 있었어요. 메타와 메타가 약분이 돼서 이 단위는 옴 메타가 나온다. 그래서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 메타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선을 보시면은 면적이 뭐 메타 제곱, 1메타 제곱, 2메타 제곱 그렇게 넓은 전선은 없어요. 다 이렇게 가는 전선들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선의 면적은 저희는 항상 밀리미터 제곱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 했던 이 식에서 나온 단위만 보자면은 이 밀리미터 제곱을 적용을 시켜주면요. 자, 보겠습니다. 분자에는 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미터 제곱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그대로 미터를 쓰겠죠. 전선 1m, 전선 10m 그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미터로 환산시켜주면은 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이 밀리미터가 10의 몇 승이었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으니까 얘를 없애주려면은 10의 3승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했죠. 이 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을 시켜주면은 10의 3승 밀리미터가 돼요. 자, 그러면은 미터 제곱은 밀리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데 있죠. 근데 제곱이 붙었으니까 여러 개 제곱이 붙거든요.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요. 그러면은 이 앞부분은 10의 6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환산시켜주면은 10의 6승 제곱 밀리미터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10의 6승에 옴 곱하기 밀리미터 제곱 퍼 미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도전율은 전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유 저항은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거죠. 하지만 도전율은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 얼마만큼 잘 흐르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 저항의 역수다. 즉 도전율 시그마는 로우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로우가 단위가 뭐였죠? 옴 메타였죠. 그러면은 이 로우분의 1의 단위는 옴 메타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옴이라는 기호는 저항의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OHM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옴과 반대되는 컨덕턴스란 게 있는데요. 이 밑에 이 컨덕턴스란 게 있는데 이 컨덕턴스의 단위는 이 옴의 기호 있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옴을 뒤집었으니까 읽는 것도 반대로 뒤집어서 읽는 거예요. M, H, O 해서 모라고 있습니다. 얘는 옴이라고 읽고요. 자, 그래서 옴분의 1이 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죠. 나누기 메타 해서 도전율의 단위는 모 퍼 메타다 이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자, 저항과 온도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저항이 있으면은 이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 저항 R 값도 같이 커져요. 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특성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정특성이라 합니다. 정특성.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 값도 같이 올라간다 해서 정특성이라 하고요. 자, 반도체는 도체의 반대되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내려갑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부특성이라고 해요. 부특성. 부는 마이너스 이야기하고요. 이 정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온도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 온도가 오르면은 저항값도 같이 오른다 했죠. 그러면은 온도가 올랐을 때 얼마만큼의 저항이 올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 있는 거고요. 이 식이 지금 오타가 있네요. 이 식이 1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이 식을 뭐 문제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이 식을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원리만 알면은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은 언급을 많이 하지 않고요. 뭐 얘가 알파 t가 온도 계수라는 거고요. 얘가 온도 차예요. 온도 차. 온도 차가 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컨덕턴스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컨덕턴스는 전기 저항의 역수다. 컨덕턴스는 이제 G로 표기를 하는데 전기 저항이 뭐였죠? R이었죠. R. R분의 1이 되는 거고 단위는 R이 ohm이었으니까 컨덕턴스는 얘를 뒤집어서 요렇게 적어주고 모라고 있습니다. 모. S라고 쓰고 이제 뭐 지멘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문제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식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전기 저항식이 어떻게 됐죠?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 하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였죠? 고유 저항률이었죠? 얘는요. 도체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 저항과 길이에 비례한다 했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기능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굉장히 쉽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1m인 도선의 저항값이 25m이었다. 길이가 1m인 1m인 도선이 있는데 얘의 저항값이 얼마였죠? R이 25ohm이라는 거죠. 25ohm. 이 도선을 고르게 2m로 늘렸다는 거예요. 2m로 늘리면은 얘를 길이를 이렇게 2m로 늘렸어요. 2m. 2m로 늘리면은 자,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 A는 자, 면적이 1이었다고 볼게요. 1이었으면 면적이 당연히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면적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길이는 1m에서 어떻게 됐죠? 2m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가? 저항 R이 식이 어떻게 됐죠? 로우 곱하기 A분의 L이 됐던 거죠. 단위는 ohm이 되는 거고요. 자, 얘가 1이고 얘가 1로 잡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R은 로우 곱하기 1분의 1이었던 게 어떻게 바뀌었죠? 로우 곱하기 2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1분의 2는 1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걸 곱해서 분모로 가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분자로 보내요. 그러면은 1분의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저항 R값이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4배였으면 25ohm이었으니까 25ohm의 4배는 몇 배죠? 예, 맞죠? 80ohm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동선은 금운동 할 때 그 동이에요. 구리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했죠. 길이를 2배로 늘렸으니까 4배가 됐다 했죠. 4배.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워버리겠습니다. 길이를 2배로 늘리면은 저항은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로 하고 단면적의 크기를 n분의 1로 하였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보다 어떻게 되는가? 방금 전 문제에서 길이를 2배를 했더니 단면적이 2분의 1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걸 n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4배가 됐죠. 4배. 4배가 됐다는 것은 2의 제곱만큼 올라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n의 제곱으로
n제곱배로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이 되는 거죠. 자, 얘를 길이를 n배를 했대요. n배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n배를 한 거, n배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n을 곱해주면 되죠. 면적은 n분의 1배로 했기 때문에 n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됐죠? n 제곱이 되는 거죠. L, A. 그래서 제곱, n 제곱배로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다. 처음에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좀 주의하시고요.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에서 길이를 4배로 늘렸죠.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저항값이 유지하려면 면적을 몇 배 해줘야 돼요? 네, 맞죠. 면적은 4배를 해줘야 되겠죠. 4배. 자, 하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도선의 반지름을 물어봤죠. 반지름. 저희가 기초 수학에서 이런 원이 있고 이 부분이 반지름이라 한다 했죠. 이 원의 중심점에서 원의 둘레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이라 한다 했고요. 이때 면적은 어떻게 됐죠? 파이 R의 제곱이죠. 그죠? 자, 면적이 4배가 되려면은 반지름은 2배로 해야 되겠죠. 2배. 그래서 답은 3번 2배로 늘린다. 이 문제 좀 주의해 두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자, 이번에는 면적을 3분의 1로 했다는 거죠. 이때 원래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그러면은 저항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길이가 몇 배가 됐죠? 길이는 2배. 단면적, 면적은 3분의 1배로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계산해 주시면은, 자, 3분의 1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2는 1분의 2가 되는 거고, 여러 개 1 곱하기 1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2 곱하기 3 하면은 6이 돼서 6배가 되는 거죠. 6배. 그래서 답은 6배가 되는 거고요. 자, 7번. 다음 중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자, 도전율은 시그마였죠. 시그마. 도전율이 뭐였죠? 전기가 잘 흐르게 하는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시그마는 도전율은 고유 저항의 역수로 한다 했죠. 고유 저항의 역수.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 메타 혹은 10의 6승의 옴 밀리미터 제곱 나누기 메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그마 도전율의 단위는 모 퍼 메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8번 문제 1옴메타와 같은 것은 방금 전에 했죠. 10의 6승의 옴 밀리미터 제곱 나누기 미터다. 자, 이 10의 6승만 기억할게요. 10의 6승. 밀리미터 제곱과 10의 6승이 없어져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번 문제 1옴메타는 몇 옴 센티메타인가? 얘는 단순 단위 환산입니다. 센티메타가 얼마였죠? 10의 마이너스 2승의 메타죠. 이 안에가 들어가니까 이 바깥에는 10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옴 빼고 볼게요. 옴 빼고 1메타는 몇 센티메타인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10의 제곱, 즉 100cm죠. 100cm가 1m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틀리시면 안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안에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바깥에는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의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전기가 얼마만큼 잘 통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순서를 이야기하죠. 구리를 기준으로 해서 은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냥 암기입니다.
자, 11번. 전도도의 단위는 전도도. 전도도가 결국 뭐였죠? 도전율이었죠. 도전율. 도전율. 자, 방금 자, 볼까요? 이 7번 문제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11번 문제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답은 뭐다? 모 퍼 메타다. 고유저항률은 옴 곱하기 메타다.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옴 뒤집어지니까 모, 메타 뒤집어지니까 메타분의 1.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큰 값일수록 좋은 것은 접지 저항이라든지 도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작을수록 좋아요. 이 접촉 저항이라는 것은 적당한 크기가 필요하고요. 이 절연 저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에 있는 전선을 볼게요. 자, 전선 안에 뭐가 있죠? 이렇게 해서 노랗게 구리로 되어 있어요. 이 구리가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리선을 손으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에 보시면은 이 구리선 주변에는 피복이 되어 있죠. 피복. 즉 뭐 고무라든지 뭐 플라스틱 재질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끔 코팅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피복이 전선의 피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복에 대한 저항, 얘가 전기가 잘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저항 값이 크면 클수록 좋고요. 자, 이런 거 보고 절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절연 저항.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저항에 대한 걸 공부를 했는데, 이 저항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할 부분도 많고 어떤 기호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은 조금만 더 버티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